Bonjour tout le monde, 안녕하세요. 프랑스어 중급 문법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8강이에요. Le subjonctif, 접속법 첫 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39강까지 두 강에 걸쳐서 접속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가지 법을 배웠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먼저 가정법이 있었죠. 현실에 없는 가상의 현실을 상상해서 얘기를 할 때 만일 어떠하다면 이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가정법이 있었고요. 조건법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공손하게 부탁을 할 때 쓸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러했어야 했는데 한탄을 하거나 후회를 할 때 조건법을 이용해서 말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2탄에서 배웠는데요. 뭐뭐 하자, 뭐뭐 해라, 뭐뭐 합시다 이런 명령법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는 방법이었죠. 부정법이라고 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접속법을 배울 거예요. 그런데 접속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설법을 같이 말해야 하는데요. 직설법은 우리가 어떤 챕터에서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쓰는 그 말이 다 직설법이거든요. 가령 오늘은 몇 월 며칠이다. 내 이름은 박지원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오늘은 비가 옵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다 직설법이에요. 직설법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할 때 직설법 사용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따로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접속법은 직설법과 반대입니다. 나의 바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접속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점을 알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접속법에 하나의 큰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종속절에서 거의 대부분의 접속법은 종속절에서 쓰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같이 기억하면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얘가 나왔는데요. Il faut que je parle français. 나는 프랑스어를 말해야 합니다. Il faut que tu parles anglais. 너는 영어를 말해야 한다. Il faut que il parle chinois. 그는 중국어를 말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 강제의 표현을 할 때에도 접속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데요. Il faut que nous parlions avec vous. 우리는 당신과 말해야 한다. Il faut que vous parliez lentement. 당신은 천천히 말해야 한다. Il faut que il parle sans accent. 그들은 악센트를 넣지 않고 악센트 없이 말해야 한다. Il faut que 다음에 모두 접속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parlions, parliez, parle. parle 동사를 지금 접속법으로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용법이 나왔습니다. L'indicatif indique de façon objective. Le subjonctif de façon subjective. 말장난 같지만 직설법은 객관적으로 말하고 접속법은 주관적으로 말하는 방식이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바로 설명이 나오네요.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차이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통해서 쉽게 비교할 수 있는데요. 직설법이 먼저 나왔어요. Pour les absents, 폴이 결석했다. 폴이 결석한 사실을 지금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죠. 이번에는 접속법인데요. 한번 보면요. Je voudrais, j'aimerais qu'il soit là. 나는 폴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뭐 했으면 좋겠다. 바람을 말하고 있죠. 그 뒤에 딸려오는 그 이하의 종속절에서 soit라고 접속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 차이를 아시겠죠? 객관적이고 주관적이다. On utilise le subjonctif après les verbes exprimant un désir, un sentiment, une attente ou une obligation. 접속법은 항상 종속절에서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 이하의 종속절에서 쓰이는데요. 그래서 주절에 나온 동사가 그 동사를 보고 뒤에 접속법이 나오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주절에 나오는 동사가 어떤 동사인가요? 바람, 느낌, 기대 또는 의무를 나타내는 동사가 주절에 오면 그 뒤에는 접속법을 쓰는구나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il faut que가 나왔어요.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il faut que 문장들 많이 봤는데요. Il faut que est la forme la plus fréquente avec le subjonctif. 접속법을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비인칭 구문이죠. il faut que가 나왔습니다. il faut que 뒤에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뒤에 접속법을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il faut 동사를 많이 써요. il faut 그리고 뒤에 뭐가 오나요? infinitive, 동사 원형이 오죠. 이 뒤에 동사 원형이 오고 그리고 il faut 그 다음에는 접속법이 오는데요. 뜻이 똑같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똑같은데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직설법을 쓰고 접속법을 쓰고 하는 거죠. 먼저 보면 il faut 다음에는 일반적인 의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il faut manger pour vivre.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il faut infinitif를 썼고요. il faut que가 있는데요. il faut que는 il faut que 개인적인 의무를 말할 때 il faut que와 접속법을 사용해서 나타내시면 돼요. il faut que je mange tôt. 나는 일찍 먹어야 해요. 내가 어디 일찍 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가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일찍 밥을 먹어야 한다. 나의 개인적인 의무를 말할 때 이럴 때 il faut que 접속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알맞게 골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정이에요. il faut의 부정이죠. 동사를 가운데 두고 일반적으로 ne 부정의 표현을 앞뒤로 넣어주면 부정을 할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il faut que 구문이죠. 이때에도 동사를 앞뒤에 두고 il ne faut pas 그리고 뒤에 끄를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부정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il ne faut pas rester 머무르면 안 된다. il ne faut pas que je reste 나는 머무르면 안 된다. 이렇게 부정문을 만들 수가 있고요. formation du subjonctif. 이번에는 용법에 이어서 어떻게 접속법을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죠. règle générale, 일반적인 규칙인데요. 굉장히 길어요. 법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잖아요. 동사를 변형시키는 거죠. 동사 원형 그대로 쓰지 않고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동사 변화를 시킬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동사를 변화시키려면 어간, 어미 이렇게 나눠서 동사 변화를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어간을 먼저 보면요. radical de la troisième personne du pluriel. 아주 길어요. radical 어간인데요. 3인칭 복수. 그런데 어떤 3인칭 복수?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동사 변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du présent de l'indicatif. 여기서 바로 나오죠. 직설법의 현재형 동사 변화에서 3인칭 복수형 어간을 떼옵니다. 그 어간에다가 es, 이용, 이에, 라는 어미를 붙여주면 바로 접속법 현재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얘를 바로 보면요. 먼저 빡티어 동사가 나왔어요. 빡티어 동사를 접속법으로 만들자. 먼저 한번 해보면요. 직설법 동사 변화를 먼저 보죠. je pars, tu pars, il part, 여기선 떼죠. nous partons, ONS, vous partez, ils partent. 이런 식으로 현재형 동사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인칭 복수형 어간이라고 했어요. ils partent, UN 때 어미를 떼고 PART를 어간으로 가져오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어미들을 붙여주면 접속법이 되죠. 접속법 il faut que 뒤에 나오는 접속법이에요. il faut que je parte. PART를 가져오고 거기에 의를 붙여서 je parte가 되고요. il faut que tu partes. 어미는 어간이 다 똑같아요. ES, il part, 그리고 nous part, 이용을 붙여주죠. 그리고 vous partiez, 합쳐서 읽으면 vous partiers가 되고요. qu'il parte, UN 때를 붙이면 이렇게 partier 동사의 접속법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리고 다른 동사 보면요. finir 동사인데요. finir 동사는 이군 동사였죠. SS가 들어가는 게 이군 동사, 동사 변화의 약간 큰 특징이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il finisse, duges가 들어갔어요. 여기 duges까지를 어간으로 해서 인칭이 1인칭 단수형 주기 때문에 의를 붙여서 je finisse라고 하시면 되고요. mettre 보면 il mette, de 때까지 어간으로 가져와서 il faut que je mette. écrire 동사는 ils écrives라고 ve가 들어갔죠. 네, 그래서 il faut que j'écrive.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접속법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간이 지금까지는 하나였어요. 모두 동일한 어간을 가지고 접속법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Quand nous et vous ont un radical différent de il au présent de l'indicatif, il conserve cette différence au subjonctif. 그런데 3인칭 복수형 어간과 2인칭, 1인칭 복수형 어간이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동사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간을 두 가지를 사용해서 다른 어간을 그대로 살려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무아어 동사죠. 마시다라는 뜻의 무아어 동사인데요. 3인칭 복수형 보면 ils boivent 라고 해서 beau, ive가 어간이 됩니다. 그래서
il faut que je boive. 나는 마셔야 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nous vivons이었죠. 다른 어간이에요. 서로 달라요. 이럴 경우에는 살려주시면 돼요. Il faut que nous vivions. 어미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어간만 다른 어미를 그대로 놔주시면 돼요. Vous vivez. 역시 마찬가지로 다르죠. 이때도 vous viviers라고 어간을 살려주시면 되고 나머지 인칭들 있죠. je, tu, il, 네 가지 인칭은 원래대로 3인칭 복수형 어간에 어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점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특이한 동사는 개수가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외워서 바로바로 쓰실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예가 나왔는데요. prendre 동사예요. 여기도 보면 어간이 지금 서로 다릅니다. ils prennent 3인칭 복수형 어간과 nous prenons 그리고 vous prenez 여기서 대가 빠져야죠. 지금 서로 다른 어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je, tu, il 같은 경우는 이 어간을 그대로 가져와서 il faut que je prenne, il faut que tu prennes 이런 식으로 계속 접속법 만들어 주시고 nous와 vous에서는 서로 다른 어간을 살려주시면 되죠. il faut que nous prenions 그리고 il faut que vous preniez 이렇게 다른 어간 그리고 어미는 규칙적으로 그대로 갖다 붙여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규칙이 나오면 반드시 예외가 있었고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들이 있었습니다. 접속법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그리고 이 불규칙 동사들을 보면 항상 나오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 동사들이 또 나오겠죠. être, avoir 당연히 나오는 동사들입니다. que je sois, soyons, soyez, sois 형태고요. avoir 같은 경우는 que j'ai, tu es, il est, que nous ayons, que vous ayez, qu'ils aient,라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통째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온 동사는 알레 동사와 페어 동사 역시 불규칙계 단골처럼 동장하는 동사인데요. 알레 동사는 어떻게 되나요? que j'aille, I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que j'aille, que tu ailles, qu'il aille, que nous ayons, que vous ayez, qu'ils aillent 이렇게 읽고요. faire, que je fasse, que tu fasses, qu'il fasse, que nous fassions, que vous fassiez, qu'il fass라고 불규칙 동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규칙 동사들의 특징이 또 뭐였죠? 굉장히 자주 쓰는 동사였어요. 내가 회화에서 또는 작문을 할 때 이렇게 접속법을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이것이 접속법이구나, 접속법으로 변화한 동사 형태구나, 어떤 동사구나 라는 것 정도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쓸 수는 없지만 알아차릴 수는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셔야 해요. 그리고 다음에 pouvoir 동사와 savoir 동사도 나왔는데요. pouvoir 동사는 puisse, puissiez, 그리고 savoir 동사는 que je sache, que vous sachiez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안 되니까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제가 접속법은 종속절에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절에 동사를 보고 뒤에 접속법이 나오겠구나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접속법을 쓰는 주관적인 동사들, 주어에 나오는 주관적인 동사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먼저 나왔네요. Je constate que Paul est absent. 나는 폴이 결석한 것을 알았다. J'aimerais qu'il soit là. 나는 그가 있으면 좋겠다. 여기서 être 직설법으로 사용되었고요. soit 우리 이제 알죠? être 동사인데 접속법이에요. 불규칙하게 변해서 soi라고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soi를 보시면 이게 무슨 동사일까 처음 보는데 이렇게 헷갈리시지 않겠죠? 접속법 être 동사인 걸 알 수 있어야 해요. Les verbes objectifs sont suivis de l'indicatif. Les verbes subjectifs sont suivis du subjonctif. 맞아. 앞에서 한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동사들 그 뒤에는 직설법이 오고 주관적인 동사들 뒤에는 접속법이 온다. 주절에 동사가 객관적인지 아니면 주관적인지를 보고 어떤 동사를 어떤 법을 쓰게 될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객관적인 동사들과 주관적인 동사들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여기 객관적인 동사들을 보면 constater, 확인하다, observer, 나는 보다, 알아차리다 이런 뜻이죠. remarquer, 알아차리다 같은 뜻이에요. Je constate qu'il est absent, 그가 결석한 것을 알았다. 이때에는 être 동사.
종속절에 나오는 동사를 지금 직석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동사예요. subjectif. 주절에 désirer, 바라다, aimerait, aimer. 뭐뭐 했으면 좋겠다, 나는 원한다 이런 동사죠. souhaiter 마찬가지입니다. 바란다 이런 동사가 나왔을 때에는 종속절에 qui soit là, être, 같은 être 동사지만 soit라고 접속법을 사용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je pense 이번에는 생각한다는 동사네요. je pense, pense의 동사죠. je crois 나는 믿어요. 그리고 je suppose 나는 가정합니다. 이런 동사가 나오면 뒤에 나온 종속절에 직설법을 써주시면 돼요. qu'il est en retard. 그가 늦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늦는다고 믿어요. 그가 늦는다고 가정합니다. 다 직설법 써주시고요. 그렇지만 j'ai peur. 나는 두려워요. je crains. 나는 무서워요. je redoute. 나는 두렵습니다. 모두 지금 두려운 감정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동사가 주절에 나오면 qu'il ne soit malade. 그가 아플까봐 qu'il est malade 하면 누구누가 아프다라는 뜻이죠. être malade. 그런데 그가 아플까봐 두렵다, 겁이 난다 이런 때에는 역시 être 동사가 soit라고 해서 지금 접속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나왔어요. 이번에는 아까 뭐였죠? 알아차리고 또 생각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말하다 이런 동사예요. affirme 단언합니다. déclare의 동사죠. 선언하다, 말한다 이런 뜻이고요. je dis 말하다 이 동사예요. 역시 객관적인 동사들입니다. qu'il ne reviendra pas. 그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나는 단언하고 나는 말합니다. 그런데 je veux, vouloir, j'exige 나는 exiger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je supplie 나는 애원합니다. 뭐를요? qu'il revienne 그가 돌아오기를 이렇게 여기서는 시제는 지금 미래형이고 현재형이지만 어쨌든 법이 달라요. 직설법, 접속법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둘 차이를 예문을 보면 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또 긴 설명이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직설법은 이성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접속법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On utilise l'indicatif avec les verbes de la tête. 우리는 직설법을 동사인데요. de la tête, 머리죠. 이성적으로 이성과 관련된 동사, 이런 동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직설법을 쓰고요. observation de la réalité, réflexion, déduction 이런 것들이죠. réalité,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réflexion, 심사숙고하고요. déduction, 추론하고 이런 동사들은 다 이성과 관련이 있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동사, constater, 확인하다, penser, 생각하다, imaginer, 상상하다, déclarer, 말하다, 추론하다 이런 것들 모두 다 직설법과 함께 사용한다고 머리에 탁 넣어두시면 자동적으로 직설법 아시겠죠? 그리고 on utilise le subjonctif, 접속법은 언제 사용하냐면요. avec les verbes du cœur, 가슴과 연결되는 느낌, 감정, 주관적인 동사와 함께 사용이 되는데요. désir, 바람이죠. 그리고 sentiment, 느낌, intention, 의도, crainte, 두려움 이런 걸 표현하는 동사는 꼭 접속법을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동사 vouloir, aimer, exiger, avoir peur, 뭐뭐를 두려워하다 이런 것들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이런 동사들은 다 접속법을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나왔어요. espérer 동사가 나왔는데요. 어떠한 것을 바라다, 원하다, 희망하다 이런 동사거든요. 굉장히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동사인데 접속법이 나와야 될 것 같지만 반드시 직설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우리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동사예요. 우리가 장문을 할 일이 있거나 회화를 할 때 접속법을 생각하려면 빨리 안 나오죠. 어간을 떼와야 되고 어미를 붙여야 되고 이게 맞는가 아닌가 고민을 막 할 때가 있는데요. 에스페레 동사는 딱 외워두시면 돼요. 내가 어떤 나의 바람을 얘기할 때 에스페레 그리고 평소대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직설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특히 장문할 때 굉장히 유용한 동사입니다. 보면 j'espère que 나는 원합니다. vous viendrez demain 당신이 내일 오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직설법 미래형을 쓰고 있죠. j'espère 난 또 원해요. qu'il fera beau 내일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간단하게
직설법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espérer 동사는 늘 직설법과 사용한다. 꼭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유용하죠. Après une interrogation avec l'inversion, on utilise souvent le subjonctif. 우리가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였죠? 이렇게 동사와 대명사 주어의 위치를 바꾸면서 의문문을 만들었었는데요. 이런 의문문에서 종속절에는 그 동사를 접속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Pensez-vous que cet homme soit coupable?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être 동사의 접속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도 접속법을 쓴다. 자유롭게 내가 자유자재로 구사한다가 아니라 이걸 보고 접속법인 걸 아는 정도는 꼭 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접속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Quand un adjectif exprime un jugement, on utilise le subjonctif. 어떤 판단이에요. 판단을 얘기할 때 보통 직설법을 쓰는데 그 판단에 대해서 형용사가 수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접속법을 사용해요. 여기 보면 토베 동사가 나와요. 나는 생각한다. 이런 뜻의 동사죠.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직설법으로 간단하게 사용하죠. Je trouve que Max a du talent. 나는 막스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직설법을 avoir 동사 직설법 쓰면 되는데요. Je trouve normal.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다라는 동사를 지금 당연하다라고 지금 수식을 해주고 있죠. Je trouve normal qu'il ait du succès. 그가 성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문장에서는 수식을 하고 동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avoir 동사가 여기서는 접속법 현재형 에로 바뀌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접속법을 사용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예문에서 잠깐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뭔가 의아한 점이 있으셨을 거예요. 바로 ne 때문인데요. Avec le verbe de crainte, on utilise souvent un ne stylistique qui n'est pas une négation. 접속법을 사용할 때만 쓰는 ne예요. 그런데 ne stylistique, 문체적인 효과를 고려한 ne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ne는 네게이션, 부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이게 접속법 문장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느가 있구나. 이걸 부정으로 해석해야겠다. 이러면 기껏 접속법인 걸 알아차렸지만 느 때문에 틀리게 해석을 하게 되겠죠. J'ai peur que 나는 두렵습니다. 뒤에 접속법이 나오겠죠. Paul ne soit malade. 폴이 아플까 봐 걱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부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폴이 아프지 않을까봐 나는 폴을 굉장히 싫어요. 걔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걔가 안 아플까봐 걱정이에요. 이런 문장이 아니죠. 나는 폴이 아플까봐 걱정입니다. soit malade. 폴이 아플까봐 걱정인데 여기서 는은 부정이 아니라 그냥 문체적으로 그냥 넣는 느예요. 일상 구어에서는 거의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문장 그리고 우리가 수준위한 문장이라고 해요. 격식을 차리고 아주 수준이 높은 문장에서는 이런 느를 문체적 효과를 위해서 많이 넣어줍니다. 이것도 꼭 알아차리시면 알아차리셔야겠죠. 좋다기보다는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접속법 첫 번째 시간 공부를 해봤는데요. 접속법이 주관적인 사실을 말할 때 접속법을 쓰고 또 접속법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간이 어떻고 어미가 어떤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었죠. 종속절에서 쓰기 때문에 주절에 나온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동사가 나오면 접속법을 쓰고 어떤 동사가 나오면 직설법을 쓴다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문제를 같이 풀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transformer avec il faut que. il faut que 문장으로 바꾸세요. il faut que 비인칭 구문 가운데서 우리가 접속법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비인칭 구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먼저 보죠. avant de la randonnée. 하이킹 전에 할 일. randonné가 나왔어요. randonné는 하이킹이에요. 하이킹인데 산책이나 마찬가지죠. 좀 멀리 가고 오래 하는 산책이에요. 우리가 보통 산책이라고 하면 win promenade. 이게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동사가 있죠. se promener, 산책하다. 그런데 randonné도 있습니다. randonné는 동사가 그냥 randonné예요. 나 하이킹을 좀 가. je pars
헌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포음나드와 헌도네가 100%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포음나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2시간을 약간 기준으로 했을 때 2시간보다 좀 더 짧게, 그리고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집에서 막 몇십 킬로 떨어진 데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도네 같은 경우는 좀 오래 하고 멀리 가고 이런 걸 항도네라고 하죠. 보통 가는 걸 보면 숲속으로 가거나 아니면 가벼운 등산, 멀리 가는 산책,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도 꼭 산이나 숲일 필요가 없어요. 바닷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가도 되고 여러 명이서 가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거나 말을 타고 가는 것도 다 항도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도네가 좀 다르다고 하면 뭐 배낭, 그리고 지도 이런 것들, 장비를 좀 가지고 조금은 전문적으로 스폼네 집 근처를 그냥 가볍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산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둘이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킹을 가야 하는데 뭔가 준비할 게 있죠. 한번 볼까요? contrôler le matériel, 장비를 점검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matériel이라고 하면 장비죠. 도구, 장비인데요. contrôler, 점검하다. 그래서 avant de partir, 떠나기 전에요. il faut que nous contrôlions le matériel. 우리는 장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뭐뭐 해야 합니다. contrôlions. 지금 접속법으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주어진 표현을 il faut que를 이용해서 바꾸는 문제예요. 접속법을 사용하는 거죠. 한번 보면, 그리고 장비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regarder la météo, 일기예보를 봅니다. 비가 오거나 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지 않게 불면 뭐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겠죠. 일기예보를 봐야 한다. il faut que, 그리고 regarder 동사를 접속법으로 바꾸면 되겠죠. regarde죠. 3인칭 복수. 그래서 어간을 따오고 바꿔주시면 il faut que, 지금 주어가 nous예요. 그래서 regardions, 이용을 붙여서 접속법을 만들었습니다. il faut que nous regardions la météo라고 하시고, 두 번째, 일기예보를 보고요. étudier la carte. carte는 지도예요. 지도를 좀 공부해야 돼. 우리가 갈 목적지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 보겠죠. étudier la carte. 지도를 살펴봐야 한다. il faut que nous étudions이 되겠네요. il faut que nous étudions la carte. 지도를 살펴보고요. préparer des sandwichs. 샌드위치를 좀 준비합니다. 가면서 배고프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사 변화죠. il faut que nous préparions. 이용을 다 어미를 붙여주시면 돼요. des sandwichs. 그리고 마지막으로 emporter des pulls chauds. 퓨리라고 하면 스웨터예요. 따뜻한 체온, 땀이 나면 체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따뜻한 스웨터를 준비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emporter 동사가 나왔는데요. emporter 동사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여러 가지 다른 apporter 동사, 뭐 이런 동사들이랑 헷갈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apporter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체부 아저씨가 나에게 편지를 가져다 준다. 피자를 배달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가져다 준다. 이럴 때 apporter 동사를 사용하시면 되고, emporter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내가 들고 간다. 우산을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아침에 우산을 챙겨갑니다. 이럴 때 emporter 동사 쓰고요. 역시 마찬가지죠. 따뜻한 스웨터를 가지고 간다. emporter des pulls chauds. 이렇게 하시면 돼요. il faut que nous emportions. 역시 주어에 맞게 이렇게 접속법으로 만들어서 des pulls chauds라고 하면 되고요. emporter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프랑스에서 이런 패스트푸드나 샌드위치를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sur place ou à emporter. 이게 무슨 뜻일까요? sur place, 이 자리에서 식당에서 먹을 거예요? 아니면 à emporter,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갈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먹을 거면 sur place라고 하시면 되고, 나 가져갈 건데요? emporter라고 하시면 돼요. 이럴 때 emporter 동사 어떨 때 쓰는지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마지막이에요. manger légèrement, 가볍게 식사한다.
런도네라고 하면 일단 좀 많이 걷는 걸 생각하게 되죠. 몸이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 기름지거나 또는 너무 많은 양을 먹지 않아야 하겠죠. 그래서 Il faut que nous mangions légèrement. 그런데 léger, 가볍게 먹어야 합니다. 한국말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런 걸 보면 좀 생각하는 게 사람의 사고방식이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반대로 그러면 너무 기름지거나 또 양을 너무 많이 먹는다. manger lourdement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trop manger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나 너무 많이 먹었어요. trop manger 이런 표현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이번 문제 보죠. Complétez les phrases avec les verbes manquants. 빠진 동사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돼요. 역시 얘가 먼저 나왔는데요. Marie a très mal à la tête. 마리는 머리가 너무 아파요. Il faut que, 역시 또 il faut que가 나왔어요. 뭐뭐 해야 합니다. Elle prenne une aspirine. 아스피린을 먹어야 돼요. 머리가 아프니까. prendre 동사를 지금 접속법으로 바꾸는 문제네요. 보죠. Tout est très sale. 너무 더러워요. sale, 더럽다. 반대말은 propre, 깨끗하다죠. 근데 지금 여기가 너무 더러워요. Il faut que, 그래서 뭐뭐 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할까요? 청소하고 또 설거지를 해야 해요. Il faut que ménage, 청소하는 거죠. vaisselle, 설거지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동사 faire le ménage 그리고 faire la vaisselle이죠. 그러면 faire 동사를 접속법 현재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faire 동사, 동사 원형 먼저 접속법 만들려면 동사 변화를 시켜야 되겠죠. il fong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faire 동사는 불규칙 동사였어요. 그래서 이런 어간을 찾으시면 안 되죠. 그냥 외우고 계셔야 돼요. 2번 문제인데요. Vous êtes trop tendu. 당신은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 tendre 동사. tendu라고 하면 줄이 팽팽하게 잡아당겨진 상태예요. 신경이 굉장히 곤두 서 있고 예민하고 이런 상태겠죠. 긴장하고. Vous êtes trop tendu. 너무 긴장되어 있어요. Il faut que vous moins de café. 커피를 조금 덜 마셔야 합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이 흥분을 시키죠. 그래서 좀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커피를 좀 덜 마시세요. 이렇게 말할 때에는 마시다, 우와 동사 있죠? 그래서 위위에 이에를 붙여서 하고 우와 동사 어땠나요? 어간이 2개였어요. Il boivent 있었고 nous vivons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간이 서로 다를 때는 살려주시면 되고 누와 부는 그대로 다른 어간을 그대로 써주시면 됐죠. 그래서 위에라고 접속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3번 Les invités arrivent. invités,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Il faut que je le rôtis dans le four. 오븐이죠. 오븐에 나는 rôti라고 하면 구운 고기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도 되는데 여기서는 치킨이에요. 나는 치킨을 오븐에 넣어야 합니다. 무슨 동사를 쓸 것 같으세요? mettre 동사. 굉장히 뜻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쓸 수 있죠. 그래서 je mets le rôti dans le four라고 하면 돼요. 여기서는 어간이 m2 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4번 문제. Mon rendez-vous est à 9h. 내 약속 시간이 9시예요. Il faut que, 그래서 나는 뭐뭐 해야 합니다. De chez moi à 8h. 8시에는 나가야 늦지 않고 도착하겠죠. partir 또는 sortir 동사가 나오겠네요. Je parte, partir 동사가 나왔어요. Il part, 우리 아까 배웠는데요. 3인칭 복수형 어간 빼야 RT를 가져오고 je 1인칭 어미 의를 붙여서 Il faut que je part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예요. Répondez selon le modèle. 예시처럼 대답을 하세요. 예를 먼저 보면요. Vous pensez que 당신은 생각합니까? Paul prendra ses vacances en février. 폴이 prendre ses vacances. 휴가를 가다죠. 휴가를 갈 것 같아요. 언제요? En février. 2월 달에 휴가를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Je ne sais pas.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 뭐라고 했나요?
그가 2월에 휴가를 갔으면 좋겠네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내 바람으로는 갔으면 좋겠다. 내 바람을 말할 때 aimer 동사 썼죠. j'aimerais bien, bien을 넣어서 더 확실하게 정말 원한다.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j'aimerais bien qu'il prenne ses vacances en février. 그가 2월에 휴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prendre 동사를 지금 이렇게 aimerais라는 바람을 얘기하는 동사, 주절의 동사, 그리고 종속절에 쓰면서 지금 접속법으로 바꿔주고 있어요. 예시를 봤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마리가 우리와 함께 올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Vous croyez que? 당신은 믿습니까? Marie viendra avec nous. croire 동사, 믿다죠. penser. 이렇게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동사들 뒤에는 접속법이 아니라 직설법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오면 좋겠어요. 역시 바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주절 동사는 바람을 말하는 동사, 그리고 그 뒤에 종속절에는 접속법이 오겠네요. Mais j'aimerais bien que 나는 뭐뭐를 원합니다. Elle vienne avec nous. venir 동사죠. venir 동사의 접속법 현재형인데요. je viens, il vient 이렇게 동사 변화를 시켜보면 il vient 이게 접속법, 아니 직설법 현재형, 3인칭 복수형 동사 변화였습니다. vienne죠. 여기서 어간을 가지고 오고 을을 붙여서 접속법 현재형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2번, 줄리앙이 시험에 합격할 것 같습니까? Vous pensez que Julien réussira ses examens? 역시 penser 동사 뒤에는 종속절에서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Je sais pas, 모르겠는데요. mais 그렇지만 그가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J'aimerais bien qu'il réussisse.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réussir 동사 접속법이 나왔어요. il réussiss라는 직설법 현재형 3인칭 복수형 동사 변화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긴 어간을 그대로 따오는 거죠. 일이기 때문에 을을 붙여서 réussiss라고 접속법 현재형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3번, Vous croyez que 당신은 또 믿습니까? Les enfants, 아이들이 partiront ensemble, 같이 떠날 것 같나요? 직설법 미래형이에요. Je sais pas,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함께 떠나면 좋겠네요. J'aimerais bien qu'ils partent ensemble. 여기서는 주어가 일이기 때문에 우엔때를 붙여서 이렇게 접속법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4번, Vous pensez qu'ils prendront le train? 그들이 기차를 탈 것 같습니까? 교통수단 얘기할 때 prendre 동사를 사용하는 것도 우리 배웠었죠. 그들이 기차를 탈 것 같습니다. 탈 것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Je sais pas,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기차를 타면 좋겠네요. 바람을 말할 때 접속법이죠. J'aimerais bien qu'ils prennent. 역시 마찬가지로 prendre 동사 3인칭 복수형 접속법 현재형으로 오엔때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prendre 동사도 어간이 2개였죠. ils prennent, nous prenons. 이렇게 해서 어간이 2개였는데 여기서는 1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의 어간 그대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법 중에서 마지막 접속법 첫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접속법 하면 막연하게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히 어렵다, 무슨 법의 끝판왕이다, 이런 그런 루머 같은 게 있어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때에도 좀 까다롭고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리면 안 되는 그런 시험, 특히 시험에서요. 그렇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막 너무 어려울 정도는 아니고 금방 알아볼 수 있긴 하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하셨고 복습을 하시고 또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까지 공부를 하면 접속법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비앙또.